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 장도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장이 평온하기 그지없어서 참 걱정이 없네요. 걱정이 없는 게 걱정이죠, 지금. 자꾸 신고가를 때리면서 폭등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골치가 아픕니다. 되게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주식은 수익 중일 때가 제일 생각이 많아집니다. 손해일 때는 그냥 무념무상이죠. 그래. 마이너스는 개미의 친구지. 이러면서 속이 편안하지만 수익을 보기 시작하면 아이씨, 나 이 수익 언제 날아가지? 왜냐하면 막 100%막 80% 수익 보다가 그대로 빵 프로로 고꾸라치고 그다음에 마이너스까지 떨어지는 경험을 했던 게 제 머릿속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장기적인 롱텀 플랜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다. 지금 외국인이 콜옵션, 풋옵션을 양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참 폭풍전야예요. 섣불리 뇌동매매를 금지해야 된다라는 시기가 온 겁니다. 빨리 끝내자. 빨리 끝내. 이러다 진짜 과로로 쓰러집니다. 외국인이 양매수 진행 중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콜옵션도 매수하고 풋옵션도 매수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양매수를 하는 경우는 몇 개 없습니다. 양매수를 한다는 건 둘 중에 하나를 큰 이익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변동성이 커지기 직전에 양매수를 하는 편입니다. 아니면 변동성이 커질 거라고 속이는 거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외국인은 큰 변동성을 대비하고 있다. 또는 준비하고 있다. 외국인은 그 반면 또 선물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며칠째 선물을 매도하고 있죠. 지금 시장은 베이시스, 백오데이션입니다. 백오데이션이면 역조 시장이죠. 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더 쌉니다. 말이 안 되죠. 예, 미래 가치는 비싸야 정상입니다. 이게 섣불리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미래 가치는 당연히 비싸야 됩니다.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가 아닌 이상 모든 재화의 미래 가치는 더 비싼 거죠. 지금 상황에서 악재가 만약에 없다면 상방으로 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악재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블랙스완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정말 달코 다른 화이트 스완을 가져와서 폭락시킬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장은 돈이 많기 때문에 약간은 하방으로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하방으로 가더라도 빠르게 복구를 해준다. 지금 현재 지수만 봐도 그렇죠. 3천을 깨니 많이 하더니 벌써 3,160까지 가 있습니다. 시장은 유동성이 넘치고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고 눈을 째려보면서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 굉장히 많다. 미증시는 상승 중입니다. 바이든 취임식 효과로 보여져요. 일단은. 그리고 이런 외국 기사가 있습니다. 팬데믹 드로브 VC, 그 벤처 캐피탈인데요. 펀딩을 했답니다. 얼마나? 80빌리언 달러나 했답니다. 거의 80조죠. 어디에? 헬스케어. 헬스케어에 했답니다. 이 2020년 11월 17일에 버핏씨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대규모로 바이오주에 투자를 했다라고 했죠. 지금 코로나를 시작으로 바이오주에 대한 조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위기가 오면 이 바이오, 결국엔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구나 라고 느낀 거죠. 이 5월만 해도 이 투자를 실패했던 우리 히어로 버핏 형님이 손해를 계속 보다가 바이오주에 11월에 대규모 투자했다는 거죠. 결국엔 지금 현재 수익을 크게 보고 있을 겁니다. 코로나로 손해봤던 거를 지금 메우고 있겠죠. 바이오가 굉장히 유망합니다. 어쩔 수 없이. 세력은 과연 꼭대기에서 팔고 튈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점으로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왜냐? 게시판 댓글을 보거나 또는 뭐 네이버 기사의 댓글을 보면 고점이다. 고점에서 발생한 음봉이다. 팔고 튀었다. 다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세력은 전지전능한 신이 아닙니다.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돈이 더 많은 사람이 있고 아무튼 이 세력이 항상 작전을 걸면 성공한다. 이것도 알 수 없는 거고요. 사실 뭐 성공 몇 프로, 실패 몇 프로 이렇게 아무도 모르거든요. 나 세력이야, 나 작전 세력이야 하고 티를 내고 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그런 상황에서는 모든 것도 추정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점이라는 거죠. 꼭대기에서 팔고 튈 수 있을까?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고점에서 팔고 싶은 아주 돈 많은 작전 세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급락을 시킨 다음에 뭐 묻지마 급등을 시켜요, 이렇게. 그러다가 고점에서 윗골이 달고 음봉이 발생합니다. 그러다가 지지선에서 밑골을 달고 쭉 올라왔다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겁니다. 지지선을 밟고 올라갔다. 맞죠? 야, 이제 조정이 끝났다. 라고 생각하기 십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꼭대기일 때 개인 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덤벼들까요? 거역할 수 없는 호재가 발생해서 이거 살 수밖에 없어? 이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서 발판을 마련해 두고 점프를 했다가 이쪽에 와서 전 여기서 넘긴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여기서 어떻게 팔 수 있죠? 여기서 요만큼 떨어졌다고 개인 투자자가 막 우르르 몰려듭니까? 아닐 거라고 봅니다. 실컷 조정을 보이다가 밑꼬리를 달고 쭉 올라가면 사람들이 바닥을 잡았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때 공격적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똑똑하다라고 느끼기 시작한, 나는 기술적 분석을 통달했어라고 느끼기 시작한 개인 투자자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야, 지지선이야 이러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차트에 선을 그을 때 지지선을 약간은 무시합니다. 지지선을 너무 바람직하게 지지하고 올라가면 얘 왜 이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하필 여기서 반등했나? 좋다. 그러면 반등이 지속되는지 보자. 약간 이렇게 좀 스무고개라고 해야 되나? 계속 의심을 하면서 봐요. 그래서 제가 지지선을 아주 이상 야릇하게 긋는 겁니다. 지지선이 아니고 추세선. 사람들이 넌 추세선을 긋는데 되게 이상하게 긋는다. 대체 저거는 어디서 족보도 없는 지지선 추세냐? 알 수가 없다. 근데 되게 묘하다. 맞아 들어가네. 약간 이런. 왜냐면 전 되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고 긋거든요. 그게 맞든 틀리든 제 개동 철학인 거죠. 그렇게 맞지 않으면 투자를 안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연 고점 꼭대기에서 팔 수 있을까요? 그 누구든지 간에. 절대 막 세상에 무전 취식은 없습니다. 걔들도 막 10배 상승시켜가지고 10배 다 먹고 나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걔들은 그렇게 먹을 수가 없습니다.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라도 돈을 써야 되고 주가를 부양시키기 위해서라도 돈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저점 대비 10배 올랐다고 해서 작전 세력이 10배 해먹고 가네 이런 얘기는 정말 바보 같은 돼지셈입니다. 10배까지 띄울 때 작전 세력이 돈을 10원도 안 쓰고 개인 투자자가 와서 올려줬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주가를 부양시키는 과정에서 돈을 썼을 거고 그 고점에서 거래량을 터뜨려서 일정 지지선까지 끌고 갈 때도 자기들 돈을 썼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락을 막아야 되잖아요. 급락을 막고 점점 끌고 가야 됩니다. 계단식 하락이다. 약간 이렇게 느끼게 하는 거죠. 그리고 GL팜텍을 결국엔 매수했습니다. 도박 가즈아 이거. 예. 유사 필룩스다. 지금 필룩스도 폭락하고 있죠. 예. 필룩스 폭락하고 있습니다. 폭락하기 전에 아주 그냥 설거지라고 보여준 다음에 급등세를 연출시켰죠. 자, 그러면 과연 이 GL팜텍도 그렇게 가는지 한번 보시죠. 그냥 여러분들은 TV 중계 보듯이 보시면 됩니다. 뭐 섣불리 이걸 또 매수한다거나 그러면 제 마음이 아프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재밌으라고 그냥 제 돈을 투자해서 이런 좀 볼거리를 제공하는 건데 덜컥 따라 사서 같이 손해를 보면 이건 무슨 꼴인가요? 그냥 재미삼아 GL팜텍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얘는 제가 지금 모멘텀도 보지 않고 있고요. 뭐 기술적 분석도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최근의 추세를 보고 여기서는 상승하는 케이스도 있더라에 한번 베팅을 해보는 겁니다. 그게 다예요. 또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쟤는 GL팜텍 저 한 종목에 몰빵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현재 여러분들이 댓글 달아주시겠죠. 그런 분들한테는 얘 그런 애 아니라고 얘는 아주 진득하고 아주 그냥 거북이처럼 가만히 중장기 투자만 하는 애다. 얘를 그렇게 띄엄띄엄 보지 마라. 자, 의진입니다. 바이든의 첫 번째 행보는 파리스 기후 협약에 들어가는 겁니다. WHO에 돌아간다. 약간 이런 얘기도 있네요. 아무튼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했던 것들을 지우기에 들어가겠죠. 일단은 빅테크 기업들이 약간 위험해지긴 했습니다. 지금 막 JP 모건이 기술주를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뒤에서 보시겠지만 뻔할 뻔짜죠. 뻔할 뻔짜입니다. WS 클레임이랑 하우징 데이터가 기다리고 있다. 뒤에서 보시고요. 스탁이 높게 열렸고 IBM과 인텔의 실적이
눈여겨봐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텔은 또 다른 뉴스가 떴죠. ECB가 미팅을 한다. 근데 별다른 액션은 없을 거다. 오일 프라이스 떨어지고 있다. 인벤토리 쇼크를 일으켰다. 지금 현재 인벤토리에 저장된 양이 많다라고 해서 오일이 쇼크를 받다는데 그렇게 떨어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유가는 지금 현재 떨어질 거로 보이진 않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되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건 유가는 오른다. 예. 중소형주의 시간이 온다랍니다. 제목 좋네요. 예, 이거 제가 2주 전부터 얘기하던 거죠. 자, 이제 슬슬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을 때부터 이 특정 세력들은 중소형주를 꾸준히 매집했다는 겁니다. 이게 뉴스에서 나오는 거죠. 지금 저 기사 내는 사람이라던가 저 기사를 낸 세력이 중소형주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무슨 뭐 인도에 살고 있는 간디처럼 여러분들한테 중소형주의 시간이 옵니다. 제가 제 돈을 투자해서 제 임직원들을 써서 직원들을 엄청 고용해서 분석해 본 결과 중소형주의 시간이 오니까 여러분들은 빨리 사서 수익을 보십시오라고 하는 정신 나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중소형주를 매수한 사람은 이때까지 매집했던 사람은 이따가 이런 뉴스로 밝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친절하게도 이 뉴스에서 종목을 말해주고 있어요. 뭘까요? 뭐 컨센서스 또 막 용어하면서 자기들 굉장히 우리는 분석의 달인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별 내용 없습니다. 12개월 선행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그러니까 12개월 먼저 보는 거예요. 얘들이 이만큼 돈을 벌 거다. 12개월 뒤에. 한 달 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곳은 총 6곳이다. 같은 기간 주가가 떨어졌거나 상승률이 10% 미만이고 얘들아 12개월 선행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봤는데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있어. 근데 같은 기간 동안 상승을 못한 애들이 있네. 그게 누군 줄 알아? GKL. 저 도박주죠. 녹십자, HMM. HMM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아주 공중부양을 시켜놔놓고, 녹십자랑. 아무튼, 지금 저 중소형주의 시간이 온다라는 뉴스를 낸 세력은 GKL이랑 녹십자랑 HMM을 굉장히 많이 매수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JP모건 조정받은 대형 기술주 지금 살 때. 예, 그렇습니다. 바이든 그 대통령이 취임을 했는데 대형 기술주를 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업세를 올릴 거고 실효세까지 올려버릴 건데 대형 기술주를 사랍니다. 대형 그 빅테크 기업을 쪼개놓겠다라고 얘기한 바이든 그 당선인이 취임을 했는데 빅테크 기업을 사랍니다. JP모간은 뭐 테슬라도 헛소리 했는 예, 분석업체죠. 금융당국 수장이 공매도 재개 입장 바꾼 이유 요거는 굉장히 촌철살인이었어요. 결국 금융당국의 수장이 불과 며칠 새 공매도 관련 입장 변화를 보인 이유는 정치권과 여론 등을 의식했거나 제도 개선을 계획대로 마무리 못할 돌발 변수가 생겼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 너무 극단적이긴 해요. 저거 두 개가 익스클루시브하지 않습니다. 배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또 두 개를 더하면 1이 아니란 겁니다. 0.7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저 두 개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첫 번째라고 얘기해집니다. 예,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옐런 씨가 비트코인은 범죄용이다. 미 규제 공포에 10% 폭락했나? 잠깐만, 저 비트코인이랑 알트코인 샀는데 이때까지 안 보고 있었습니다. 야, 이 뭐야 이거? 아이씨, 비트코인 본전까지 왔네요. 마음이 아픕니다. 많이 떨어지긴 했네. 하지만 예, 아직은 그냥 가지고 있을랍니다. 어차피 최근에 수익을 많이 봤기 때문에 뭐 반토막이 나도 찡긋. 자, 아무튼 미 규제 공포에 10% 폭락했다. 이럴 말랑말랑한 얘기로 폭락할 만한 투심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늘어나는 B2의 반대 매매 공포, 어떤 종목 조심해야 되나? 코스닥의 대형주를 조심해라. HLB, 뭐 이런 종목들 조심하래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친절하게 찍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비록 임직원 100명을 거느리고 있고 걔들에게 연봉을 주면서 분석을 시키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아주 천사 같은 리포트를 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건축 승인 건수 좋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측치 대비 괜찮았고 지난번보다 줄었어요. 근데 뉴스 한번 찾아보세요. 미국이 실업수당 청구가 90만 건이 넘고 아주 팬데믹으로부터 회복을 못하고 있다 이런 뉴스를 내고 있습니다. 그냥 숫자 단적으로만 보면 그렇죠. 90만 건이니까. 자, 오늘 전기차
보조금책을 개편했는데요. 아주 놀랍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줄이고 수차에 대한 보조금을 늘렸어요. 자, 이러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수차 섹터가 좋다. 어차피 제 지금 수소차 종목 하나 날아가고 있죠. 그 다음에 유사 전기차는 날아가다 말고 있고요. 자동차가 좋네요. 아무튼. 자, 옵션 만기일이 2월 10일입니다. 지금 양매수 전략을 취하고 있으니까 옵션 만기를 좀 지켜봐야겠죠. 공매도 금지 해제는 3월 15일이었어요. 재보궐선거일도 다가오고요. 빨리 하자, 빨리. 코스피 좋았고, 코스닥 좋았고, 코스피 시간에가 0.5% 오른 이유는 삼성전자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인텔이랑 계약을 했다는 뉴스가 뜸으로써 시간에 2%인가 올랐어요. 말도 안 되는 수치죠. 삼성전자가 2% 오르면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8조가 넘습니다. 8조가 넘어요. 대단해. 8조의 시가총액이 올라가 버립니다. 오늘 움직임은 나쁘지 않았네. 예, 코스피도 나쁘지 않았어요. 지지선 잘 지키면서 올라갔습니다. 아주 투자하기 좋은 날이었네요. 저는 못 봤지만 여러분들은 괜찮았으리라 여겨집니다. 예. 요쯤에서 매수했으면 괜찮았죠. 계속 지켜줬으니까 홀딩할 수 있는 전략이었습니다. 지금 코스닥 레버리지 어떻게 됐지? 시장을 못 봐요. 예. 추세가 어떤가요? 자, 여기서 단기 하락 추세 끝냈고 여기죠. 여기서 굉장히 많은 투자가 들어갈 겁니다. 굉장히 많은 투자가 들어가고, 자,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지선 깰 때 애들 팔겠죠. 팔고 여기 지지할 때 다시 거래량 올라가고, 이거 안 보이죠? 네. 그 다음에 요 전체 추세선 때 또 이쪽에서 거래량 올라가기 시작할 거고, 아주 기술적으로 움직였네요 오늘. 그러니까 별일이 없었다. 투자 자금 찔끔 늘었지만 CMA 잔고가 대폭 줄었습니다.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상승 하락 종목수는 아름다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이스 했을 거다. 미증시는 현재 상승 중입니다. 다우존스가 마이너스였네. 좀 못 봤습니다. 하나하나 바꿔줘야 돼요, 제가 이거. 예, MSCI 펀드 지수는 선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도 오를 것이다. 내일 시초가 좋겠네요. 원달러는 지지부진하고, 유가가 약간은 떨어지고 있네요. 아까 뭐, 인벤토리 쇼크라고 하면서 자극적으로 썼는데, 그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진 않다. 금은 뭐 지지부진하고요. 지금 비트코인이랑 평행 이론이죠.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여기까지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